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엔캠 목표가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 파동을 좀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대시세가 나올 때 주가가 크게 갈 때 이런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간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엔캠도 이 구간에서 이 N자형 파동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으니 이 밑에 구간 20만 원에서 21만 원 구간 추가하면 4점 잡아가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목표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항상 이런 100%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슬슬 목표가를 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4월 13일에서 4월 14일에 전환 청구가 될 수 있는 물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당 26,000원인데요. 자, 이 물량이 사실 이 주말이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인데 저는 무조건 금요일에 물량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거래소 쪽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요게 발행했을 당시에 만기일이 토요일인 걸 계산 안 하고 이제 발행일 가격대에서 이렇게 좀 만기일을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 민법상 뭐 토요일, 일요일이 껴있으면은 월요일, 화요일 하루 이틀 딜레이 하고 나서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분명히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청구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 청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청구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호재겠죠. 근데 청구가 되더라도 전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 자,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면은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항이라 좀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자, 전환 사채 관련된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언제 돼 있어요? 2024년도 그죠? 며칠이요? 4월 13일. 얼마예요? 64억. 주당 얼마? 주당 26,000원짜리입니다. 몇 주예요? 23만 주. 24만 주 정도 있죠. 요거 물량 나올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거? 두 개 더 있죠. 몇 주예요? 24억짜리 두 개 있고요. 8만 5천 주하고 7만 주입니다. 이 물량 다음 40만 주요. 40만 주. 그죠? 40만 주가 나온다라는 건데 주당 얼마요? 주당 거의 3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몇 배 차익이에요? 12배 정도 차익 구간입니다. 금액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거의 한 100억으로 1200억을 번 꼴이죠. 그래서 이 물량이 시장에 일단 쏟아질 텐데 결과적으로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된다라고 떴을 경우에 주가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정지가 언제 풀리죠? 이때 풀립니다. 4월 25일에. 다음 주에 청구가 된다 해서 주가가 밀리게 됐을 때 어떻게? 꼬리를 달고 바로 급등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바로 상장시키고 다음날 매도가 가능하지만 엔캠은 코스닥이기 때문에 최소 제가 그것도 알아보니까 2주가 아니고 최소 뭐 열흘에서 14일 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구가 시작됐을 때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청구가 시작됐다 라고 했을 때요. 아마 이쯤 29일이나 빨라도 뭐 25, 26일에 매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MSCI 편입이 4월 17일부터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데 보통은 MSCI 편입될 때 하루 이틀 3일 기준에서 기준가를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 청구 행사가 된다라고 뜨고 나서 시간에가 빠지고 급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린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많이 하셨으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이 파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뚫는 구간 있잖아요. 내려오는 추세를 뚫었던 구간 이 뚫었던 구간이 얼마요? 뚫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거의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 자 8만 원에서 얼마나 올라갔죠? 단기적인 고점이 쭉쭉쭉쭉 당겨 보면은 단기 고점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구간 만들어졌죠. 그 얼마가 올라갔어요? 얼마? 27만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정확히는 28만 원 정도가 올라갔죠. 그죠? 28만 원. 그러면 이건가 조정받죠. 20만 원. 21만 원까지 조정받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올라간 만큼의 어떻게? 올라간 만큼의 다시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나와요? 21만 원에서 28만 원 더하면은 거의 얼마죠? 49만 원 정도. 요 정도 나옵니다. 제가 목표가 얼마 잡았죠? 44만 원에서 50만 원 잡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목표가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16만 원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어떤 논리로 좀 말씀드렸냐면은 자, 우리가 사실 이 템베거 가는 종목들 템베거 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주도주일 경우가 많다. 그죠? 주도주.
사실 엔캠이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2차 전지의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게 사실 섹터를 다 끌고 가야 되긴 하는데 어쨌건 2차 전지에서 제일 잘 가는 게 누구예요? 엔캠이잖아요. 수급도 잘 붙고. 그럼 지금 일단 주도주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전액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주도주는 엔캠이에요. 그럼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보통 10배 정도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저점이 44,000원. 10배가 얼마요? 44만원. 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구간이 44에서 50만원 구간이 이 주도주 관점에서 10배 간다 관점에 44만원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50만원 구간은 뭐예요? 라운드 피겨입니다. 호가가 어떻게 돼요? 5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이런 라운드 피겨에서 저항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4만원과 50만원 구간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일단 아쉽게도 전고점 자리에서 주가가 밀렸죠. 근데 오늘 거래가 좀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 금요일에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걸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그죠? 거래가 많이 죽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크게 줄진 않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거래량이 크게 줄진 않았다. 그 주가가 밀리면서 투매 물량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깐만 보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60분봉으로 볼게요. 아,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제가 다시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60분 봤을 때 지지 구간 어디가 보여요? 지금 34만원 구간 보인다. 여기가 단기 박스권 하단이죠. 34만원 구간, 34만원 구간, 그죠? 34만원 구간. 그럼 우리는 일단 기회의 자리는 어디? 34만원 구간 근처로 밀리면은 기회 구간 잡아야 된다. 그 35만원 초반이나 34만원 후반 구간 오면은 손절 라인 잡고 신규 진입 가능해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하나입니다.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제가 추천을 뭐 16만원, 21만원 드리고 지금 최근에 추천을 안 드렸잖아요. 5일선 구간에 내려오면 추천드리겠다. 근데 지금 일단 5일선 딱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주가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 못 잡겠지만 혹시나 장 초반에 살짝 밀려서 5일선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이때가 우리가 단기적인 기회로 좀 볼 수가 있다. 일단 전환사채 단타로 보셔야 돼요. 월요일 하루는 무조건 단타로 보셔야 됩니다. 빠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바로 매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환사채 공시가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6,000원짜리를 상장을 안 시킬 리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입장에서도 지금 26,000원 얼마예요? 이 구간에서 따지고 보면은 거의 13배잖아요. 13배 이득이잖아. 청구 안 시킬 이유가 있겠어요? 무조건 청구시키죠. 13배인데. 그래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단기적인 오버행 리스크로 어떻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만 주짜리가 26,000원이 쏟아진다 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다? 단기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해질 겁니다.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이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부분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잡아내기 쉽다 어렵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 청구권 공시를 때리고 시간 외에서 주가를 밀어놓은 다음에 다음날 어떻게 하려는 없다? 밑에서 받아서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40만 주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크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거래량을 크게 돌렸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털릴 놈들은 시간 내에 털어낼 거예요. 청구 공시를 하고 시간 내에서 털어낸 후에 다음날 장중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40만 주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전환 청구 공시를 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사채 공시가 뜬다라고 했을 때 26,000원짜리 40만 주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공시로서. 그럼 단기적으로 시간에서 어떻게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차익 실현 물량 어떻게 시간에서 빠지고 다음날 개파락 시작해서 눌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눌렀다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가 계속 5일선을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전환 사채 관련된 내용이 금요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간에서는 11선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11선은 결국에 32만원, 33만원까지 올라올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34만원 구간이 타점이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력들은 40만 주의 물량을 팔기 위해선 최소 400만 주의 거래량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은
투심이 꺾여서 내려가면 40만 주 물량 비싸게 팔기 힘들겠죠. 비싸게 팔려면은 어떻게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야 된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수급을 안 먹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끌어올리기 좋은 환경이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끌어올려야지 MSCI 편입됐을 때 편입 자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시총이 높아야지. 그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0만 주 물량을 이 34만 원, 35만 원대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긴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뭐 예를 들어 40만 원까지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넘긴다 하면은 40만 원 구간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사는 거잖아요. 40만 주 물량을 40만 원 구간대. 사채 물량이 40만 주니까 그죠? 그러면 이 40만 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선이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구간.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12BW 전환 우선주 물량을 올리면서 매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만원 구간대부터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나오는 12 물량 있잖아요. 뭐 한다? 올리면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간에 눌리더라도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석이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1월 31일부터 16만원 구간부터 시간에 빠졌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증명을 해드렸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영상 잠깐 보고 오실게요. 자, 엔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회수가 10,000짜리도 있어요. 솔직히 조회수 저는 좀 굉장히 많은 조회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보시면은 이 좋아요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부터 언제부터 찍었냐면 엔캠 같은 경우에 1월 31일부터 찍어드렸어요. 이게 대규모 작전 시작이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월 31일에 그죠? 이때 다 고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작했다. 제2 에코프로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고 투자금을 이렇게 주가를 올려서 회수할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때 영상 볼게요. 자, 이때 16만원대 맞죠? 그 시간에는 15만원대입니다. 그죠? 이때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정고점 구간 매물 소외준 모습이고요. 이거 일단 시간에 빠졌잖아요. 내일 한번 이거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 제 생각엔 그래요. 한번 해볼 법하다.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자리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손절 잡고 이거는 무조건 해볼 만해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내일 단기적으로 아침에 물량이 나오겠죠. 아침에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량이 쏟아질 때 15만 5천 원이잖아요. 이 구간. 그럼 이거 일단 짧게 잡읍시다. 짧게 잡고 어디까지 보냐면은 봅시다. 자, 이렇게 좀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렸고 이때부터 엔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이거든요. 시간에 빠진 구간. 여기에요, 여기. 빠졌다가 어떻게 17%가 빠졌다가 이날 종가 11% 마감했죠. 그래서 이때 시초가에 잡으신 분들은 거의 그래도 나름 괜찮은 조금 평단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시초가 하자마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15만 5천 원, 16만 원 잡았을 거고 이 구간에 쭉 끌고 올라가신 분 있습니다. 거의 2배 수익 나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구간 확실하게 추천드렸고 조정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27만 원 깨질 때 2분의 1 수익 실현하고 24만 원 깨질 때 나머지 일단 익절하고 눌리면은 이거는 21만 원 근처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21만 원대 다시 한번 매수하자.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보자. 주가 어떻게 했어요? 80%도 올랐죠. 이때 영상도 보고 올게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잡아가실 것 같아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것까지만 보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날 보시면은 3월 26일이죠. 3월 26일 그죠? 이때 무조건 20만원, 20만 5천 몇 타점 잡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찍고 반등 나온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0만 저점 구간입니다. 제가 이때 지지선 구간 이탈시키고 반등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볼게요. 중요한 거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날 게 아니다라고 계속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구간 20만원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금 엔캠의 주가는 이상이 있다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20만원 구간 지금 매수타점으로 좀 보여지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기적인 저항선에 대한 부분도 어딘지 아시겠죠? 단기적인 저항선의 부분 24만원 이러한 구간들 우리가 체크해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구간에서 일단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20만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 그걸 좀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갔다. 그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주식은요, 항상 올라간 것 대비 조정 폭을 봐야 됩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왜 있으며, 그죠? 올라가는 주식이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유가 왜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왜? 5월, 6월, 7월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해야 되고 BW 물량 남았는데 여기서 과연 끝내겠느냐?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BW 물량, 12 물량, 그죠? 팔기가 힘들 텐데 저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61선에서 지지받고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엔캠 같은 경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슬슬 이제 잡아 가셔야 돼요. 일단은 이 주가가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4월에서 5월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 축소 하실 분들 비중 축소 하시고요. 거의 2분의 1, 3분의 1 정리하시고 3분의 2, 그 다음 절반 정도 남아 계신 분들도 이번에 또 급등했을 때 어떻게 하자? 또 거기서 반 정리하세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가 메타차를 어떻게 잡냐면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절반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1차 지지선 무너졌을 때 다 정리합니다. 수익을 챙겨가는, 여기서 산 거 수익을 다 챙겨가요. 수익을 다 챙겨간 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 타점을 보는 거예요. 밑에서. 이 중요한 지지라인, 엔캠처럼 이런 20만원 구간, 지지라인 다시 타점 보고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다시 분할 매도 수익 챙기고 이런 구간에서 남은 절반 물량, 지금 구간이죠. 남은 절반 물량 어떻게 한다? 현 구간에서 다시 폭등 나왔을 때 반 던지고 나머지 어떻게? 25% 물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기다린다. 내려가도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 중요한 추세가 깨졌을 때, 중요한 추세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했을 때, 올라갔다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나머지 물량 정리하는 거다.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 전략 확실하게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상승 없어요. 여러분 그 에코프로랑 뭐 이상한 어쩌고 2차원지 종목 잘 추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매수 이런 매수에 대한 부분 확실히 얘기했다고 쳐요. 그죠? 근데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얘기합니까? 얘기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어디서 매도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야지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엔캠 왜 매도해야 되는지. 5월, 6월, 7월에 나오는 6월, 7월에 엑시트 자금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금들을 최대한 올려서 팔 거다. 근데 그 고점이 4월에서 5월이 될 것 같은데 빠르면 4월, 좀 늦어지면 5월이다. 적어도 4, 5월에서는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1월 31일부터 계속 계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도 타점에 나왔을 때 매도해야 된다고 욕을 먹겠지만 말씀드릴 거고 매도하고 더 가면은 다시 지지선 잡아놓고 다시 재매수해도 돼요. 그죠?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주식은 파동을 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팔더라도 기회는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오는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엔캠 이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혹시나 이 시간에 만약에 밀렸거나 장중에 밀렸을 때 이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죠? 저기 위에 번호로 몇 번이에요? 위에 번호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9201 6329 엔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누락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구독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300명씩 그냥 하루에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혼자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무료로 드리니까 한번 보냈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누락될 수 있으니 엔캠 샵이라고 한 번 더 남기셔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붙어 있는 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몇 번이요? 010-9201 6329 엔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MSCI의 안정적인 편입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부분 정확히 맞췄고요. 그 다음에 매도 타점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하고 내려왔을 때 1차, 2차 매도하고 눌림목에 다시 매수했을 때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진행한다. 그 남은 물량 어떻게? 3분의 1, 3분의 1 남은 물량 끝까지 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급등했을 때 2분의 1 다시 정리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수하는 건 굉장히 올라가는 종목, 그냥 상한가 간 종목 눌렸을 때 사세요. 누가 못해요.
근데 매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정확한 머리 고점을 못 잡아내지만 목 부분부터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둘째 남겨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타점 잡아드릴 테니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6월, 7월에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이 FI들의 투자자금 엑시트를 위해서 엔캠 주포들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 전액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FI들 4,300억을 투자한 FI들이 슬슬 이제 어떻게 정리하려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음모론이지만 그죠? 누가 보면은 음모론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죠? 음모론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엔캠 끝까지 갖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일단 저는 중요한 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갑자기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정리한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구간을 끌어올렸고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쳐야 된다. 근데 이걸 전환사채로서 잠깐 눌러놓고 시간의 악재로 눌러놓고 강하게 급등시킬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엔캠 관련된 후속주 있잖아요. 엔캠 관련된 후속주. 제가 뭐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엔캠 관련돼서 이 IRA 법안 관련주들 그리고 FI가 투자한 애들은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기 전에 분명히 매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 후속주도 충분히 엔캠처럼 폭등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엔캠 후속주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스윙 종목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언제 하는 거냐면은 2024년도에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월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지났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정확히는 한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들어서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거의 16,000명 다 돼가고 있죠.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1만 명이 왜 늘었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많이 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윙 투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없어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는데 손실폭이 짧지가 않죠. 14%, 9%, 7%, 4%, 8% 손실이 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단타하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 손절 나왔을 때 손절폭이 좀 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 내려가는 흐름 있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먹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만에 40% 수익도 금방 나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대한전선이나 요거 50% 매도를 좀 완료했고 저 최근에 보시면 옵투스제약, GNC에너지,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GNC에너지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날짜가 있습니다. GNC에너지 같은 경우 날짜가 있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요, 이 밑에 쪽에 이거 말고 스윙 종목 더 추가적으로 담아놓은 거 있어요.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가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종목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타점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절 라인 같은 거 잡아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더 훨씬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0%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실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 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5종목 더 추천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해서 제가 히든으로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요거 한 번만 받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항암제 시장 굉장히 크죠?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뭐냐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시장이 뭐예요? 이제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릴리. 111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뭐하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잠깐 반짝하고 죽어있죠? 이거 뭐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1차 파동 끝났다는 거. 1차 파동. 지금 2차 파동 시장 구간에 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성장주라는 그죠?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맞죠? 맞죠? 근데 2차 전지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2차 전지는 매물이 쌓여 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사실 바이오는 3, 4년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유망한 뭘 체크해야 된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두 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두 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화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화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화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